알고 있는 EVP 김선식입니다. 저는 통찰력이라기보다는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예민해져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도 해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들은 정보도 많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M을 만났을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PM을 이렇게 막 비교해서 선택한 건 아니고요. 그냥 PM을 먹었을 때 여러분하고 똑같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막 비교해서 한 것처럼 은근히 얘기하시는 그런 뉘앙스였는데 그건 아니고 이건 절대적이었어요. 비교 불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건 제 손녀딸하고 지난 5월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산이에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무릎 관절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게 산에 올랐다, 어디를 장시간 걸었다, 그럼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었던 거를 제 나름으로는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왜 저런 사진을 올렸을까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밑에 거. 딸인 줄 알았네. 그 딸인 줄 알았네.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PM 먹고 젊어져가지고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저는 몰랐어요. PM 전에는 어디가 아프면 저희는 그냥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증상은 어땠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무릎 안 좋으신 분 계실까요? 네. 예. 안 좋은데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38살 때 전철 타려고 가방을 약간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올라가는데 얘가 퉁그러지듯이 이게 작동이 안 되고 무릎이 바람하네 이렇게 무슨 퉁그러지는 기분인 거여서 움직이질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리를 걸쳐놓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움직여지질 않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단이니까 주저앉을 수 있는 평평한 곳도 아니고 난감해가지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잡아줘서 이렇게 하다가 살살살 옮겨서 두 다리를 제자리에 놓고 한참 서 있으니까 움직여져요. 내가 너무 피곤하구나. 너무 피곤해. 그때 너무 피곤한 어떤 생활을 하느냐고 막 이 허리 사이즈가 4인치씩 줄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과부하구나. 그래서 집에 왔는데 걸어져요. 그러기를 가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그렇구나라고 밖에 생각 안 하고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38살이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40이 됐죠.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리고 제가 치료를 받은 건 한의원에 가서만 치료를 받았어요.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침을 맞으면 무릎이 이제 이 부었던 무릎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치료받고 살살 살면 되겠지. 그런데 이게 이제 횟수가 빈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전철 타러 올라는 가, 내려는 못 가는 지경이 됐네요. 40대 한 중반쯤에 어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부터 모든 대중교통은 택시로만 다녔어요. 버스로 부정류장 되는 것도 택시를 탔습니다. 왜냐면 젊은 것이 버스를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우리 한국 버스는 빨리 내려야 되잖아요.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더 귀찮다. 그냥 택시 타자. 무조건 택시를 탔어요. 이파리 하나. 지금은 이제 카카오 저기 수원에는 이파리 하나 있는데 그걸 아예 이제 저장해 놓고 불러서 탔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무조건 택시를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걷는 게 더 안 되고 뭐든지 택시를 타고 집안에선 주방에 20분 서 있으면 이제 다리가 안 움직여요. 이게 이렇게 뻣뻣하게 다시 한 번 몇 번 돌려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꽉 차는 거예요. 뭘 별로 안 먹는데도 이제 체중은 잠깐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알고 보니까 대사가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뭐 별로 먹지도 않는데 이러지? 이제 제가 엄마가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너는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점점 살이 찌냐 얼굴은 달대기 같이 되고 좀 운동 좀 해라. 운동하라는 그 말이 제일 스트레스야. 운동을 할 수가 있어야죠. 운동은 다리가 성해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걷기도 어려운데 이러다가 드디어 50 초반, 그러니까 제가 12년도에 수술했거든요. 50대 초반에 드디어 길 가다가 섰습니다. 고장난 차죠. 가끔가다 길에서 버스가 고장나가지고 쓴 거 보면 저게 내가 그때 저 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섰어요. 서가지고 전화를 했죠 우리 식구들한테. 나 못 걷겠어 했더니 왜 못 걸어? 얼른 와. 못 걷는다고 진짜.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고 일단 귀찮은 듯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거 걸어봐. 근데 못 걷는다는 자체가 기운이 없어서 손 잡아주면 걷는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닌데. 하여간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병원으로 이제 내가 갔어요. 그랬더니 당장 MRI 찍자 뭐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이라는 게 그 연골막이 다 닳아서 찢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술이에요. 정리하는 시술. 여기 무릎에다가 구멍 3개 뚫고 해요. 그러면 다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이 기부술을 하고 3개월을 지내고 기부술을 풀었더니 어머 지금도 요 다리가 조금 얇아요. 다리 근육이 싹 빠져가지고 걸을 수 없는 거는 물론이지만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이렇게 찐따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말랐으니까 근육이 없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걸으면. 이건 내가 지금 표현하는 거 좀 심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심각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그래요. 앉아서 이거 운동하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다가 1년 만에 또 여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소개하기를 줄기세포가 우리 병원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거 시술을 하자. 근데 고민했죠. 처음 들어왔으니까 내가 시험 대상인가? 근데 우리 남편 시험 대상이든 어쨌든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50대 초반에 이게 뭔 일이냐고 그래가지고 줄기세포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 아시지만 여기에서 골수를 빼요. 예, 천추에서 골수를 빼고 또 이 엉덩이 근육에서 지방을 빼요. 그거를 마취 안 하고 요기만 해요. 소리 다 들려요. 그렇게 해서 하고 하루인가 3일인가를 완전히 이렇게 묶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야 된대.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기대를 했죠. 그 말로만 듣던 줄기세포 그리고 이제 고생한 결과는 나오겠다.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차라리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50대 인공관절 못 해준대요. 왜냐면 수명이 15년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51세지 그때 22세인가? 그러면 60대에 해야 되잖아요. 지금이지 내가. 안 된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했더니 누가 내가 아는 지인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부항으로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개받은 부항 잘하신다는 분이 부산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산에만 그런 걸 해놓은 줄 알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수원에서 부산까지 차비 왕복 한 15만 원인가 20만 원 들은 것 같아요. 밥 먹어야지. 아침에 떠나서 그거 받고 오면 완전 깜깜한 밤이에요. 그거를 1년을 했어요. 근데 한 30% 좋아지니까 그 기대로 했어요. 맨날 배 뽑잖아요. 처음에 심장에서 뭐 하고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이거를 배워서 자격증 따라 하더라고. 그래서 해야 대로 했어. 돈 엄청 들었잖아요. 그거 한 번 해주는데 15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차비해가지고 한 번 가면 30만 원이야. 피해 먹는 게 나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30% 좋아지니까. 근데도 컨디션 하면 또 붓고 이런 세월을 1년을 지내다가 그렇게 샀어요. 근데 빈혈이 오더라고. 이 부항은. 그때도 어떤 사람이 그래.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부항하시는 분들이 이거 정혈은 피를 뽑아서 그래. 피를 안 뽑고 흡선이 있어. 이게 탁탁탁 침으로 피내지 않고
그래요? 그럼 그건 뭐예요? 서울에 있대. 또 서울로 그거를 해러 갔어요. 거기도 일에 15만 원. 또 배우는 값도 받아. 젠장 그냥 두 개 다 배워보자. 그리고 책도 사고 뭐 부항기 사고 이 돔 있죠 이거 그러니까 돔 사고 이 돔. 침대 매트 우리 집 다 있어요. 그거 다 해가지고 했는데 얘는 등판에다 60개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중도무식을 붙여요. 그러니까 먼저 그거보다 이 빈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액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누가 그거를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팔체질을 해보래요. 사람은 체질이 있는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거기서 내 귀에 들어온 거는 먹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가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팔체질 한의원을 4군데를 가봤어요. 내 체질을 다 다르게 말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 집 옆에 있는 한의원이 팔체질 한의원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 다녔어. 서울에 어디를 다닌 거예요. 게다가 누가 니네 집 옆에 그분 명인데 왜 어딜 다녀 누구? 근데 허름한 한의원이거든. 체질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무시했지. 거길 갔는데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서 이 체질식을 해보니까 훨씬 나아요. 부항 뜬 거보다. 음식이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음식에 중요한 그거에 딱 꽂혔어요. 그랬더니 누가 영양 뭐 책 갖다 주고 뭐 하고 우리 언니가 식품 영양학과를 나왔는데 그래 너 몰랐어? 이러면서 어떤 책 주고 또 황승주 박사 그분이 쓴 책 주고 그래서 이제 영양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PM이 오기까지 근접된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그거로도 다는 안 되지만 그럭저럭 사는데 자꾸 바이러스성 질병이 자꾸 오는 거예요. 대상포진오지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저는 치료받기가 더 어려운 체질인데 약이 부작용이 많고요. 잊어먹었네 그 약 이름은. 주사 쇼크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약을 못 먹어요. 약을 먹으면 얼굴이 다 붓고 뒤집어져서 다 뻘개요. 피부병처럼. 그래서 그게 간이 약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체질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간이 약한 체질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알아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약도 안 되지 하니까 이제 체질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니까 제 스타일이 뭘 일을 해야 돼. 열심히 뭘 해는 스타일이지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적어도 가만히 있으면 책이라도 봐야 되고 유튜브에서 무슨 교육적인 거라도 봐야 돼요. 이제 그러다 이제 피업을 만난 거는 2년 반 전 2021년 3월에 저희 남편이 누구 지인 소개를 통해서 그분은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 남편은 내가 아프니까 이걸 주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액티 3스푼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돌려놨어요. 그냥 뭘 먹어도 안 되고 나는 칼슘 이 가루 있잖아요. 해조 칼슘 그것만 먹어도 부작용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 거부했는데 어느 날 저렇게 빨갛게 3스푼 해가지고 한 그럼 한 200ml 타서 주길래 그 성의 때문에 그냥 먹었어요. 뭐 효과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3스푼 먹고 제가 기절했어요. 소파에 이렇게 누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뭔데 이런 반응이 나? 물론 빨겠지. 엄청 빨갛고. 근데 이상한 게 제가 기절을 해서 있는데 왜 무슨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분명 힘을 빼더만 속에서는 무슨 기운이 나. 이게 뭐래요? 근데 몰라. 좋대.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무식해 말이야 어디서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책자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뭐 내용이 어지간히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영양에 관심이 그동안 있었지 먹거리니까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이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제품에 관심을 갖고선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절이라는 게 달아서 퇴행성이라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요. 그럼 왜 달았냐고요. 그런 의문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달았나? 아니
나이 들어서 나이 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 케이스는 말하기가 좋아요. 그냥 너무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 한 60, 70, 80이 아이고 늙어서 그러면 그냥 그걸 퉁 치고 갈 수 있어. 근데 이미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아니 평균 나이 대비 관절염이란 퇴행성이라는 붙은 그거는 나이가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러면 이제 먹는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먹는 거로 봤을 때 못 먹었냐고요. 그래도 그거를 먹으러 살았잖아. 그래서 대사질환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런 걸 모르니까 검색어를 이렇게 찾아볼 생각도 못했던 거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뼈와 뼈 사이의 마디를 연결하는 게 관절이잖아요. 거기에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있는데 이 무릎의 연골은 하중을 다 받기 때문에 이 쿠션 역할을 잘하도록 두껍게 넓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파괴가 되면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갖게 되는 거죠. 관절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영양소 부족. 영양소가 이 관절의 그 세포에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관절에 그게 부실하다 보면 이 연골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 부족.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퇴행성 관절염의 이 지금 형태입니다. 여기 지금 연골이 찢어지면서 이 활액, 윤활유 같은 활액 밖으로 다 이 조각들이 나가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실. 근데 요거가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부서지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는 요거를 다 떼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조각들을. 그리고 여기를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골이 다 깎이겠죠. 그래서 이 원인을 보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 골격근의 문제인 거죠. 골격근이라는 거는 이렇게 근이 있습니다. 우리 다리에. 여기 지금 오금인데 근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죠. 이렇게 다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방향으로 보면 사선으로, 직선으로, 가로로 다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이 근에 가는 영양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양소가 콜라겐입니다. 이렇게 탄력, 섬유, 인대인 이 근이 건강해야 모든 관절이 건강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탄력이 떨어지면 이제 관절이 단단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연골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냐? 이런 거를 비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택배 박스를 두 개를 이렇게 밴딩을 해요. 탄탄하죠? A번이 이렇게 되는 게 이 빨간 이 줄을 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근에 영양이 부족하면 헐거워집니다. 마치 고무줄이 늘어난 것처럼. 그러면 이 박스, 포장 박스 두 개가 흔들리게 되겠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연골은 스스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연골입니다. 여기 활액이고 왜 망가지느냐? 연골도 세포 조직이고 연골이 잘 견디도록 보호하는 연골막이 있어요. 그 막이 찢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활액이 나와요. 관절의 혈액 공급이 어려워지면 세월이 지날수록 세포수는 줄어들고 조직은 부실해진다. 이렇게 부실해진 연골막이 터지고 찢어지면서 윤활유 같은 활액이 흘러나와서 연골막 바깥에 무릎 관절 부위에 차서 팽창하게 되고 이것을 물이 찬다고 합니다. 대부분 관절에 물이 찼다고 주사기를 빼요. 근데 그걸 계속 뺄 수가 없어요. 의사도 갈 때마다 빼주지를 않아요. 왜냐면 있을까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밖으로 흘러나온 그 상태가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PM을 먹고 붓지만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부으면 뻗정다리가 되니까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금이 부어요. 이렇게 땡땡 물주머니 같이 부어. 그 상태만 아니어도 좋겠다는데 뭐 그 이상 좋죠. 현재는. 그래서 제가 수술 전 무릎 상태를 작년에죠. 22년도에 찍었습니다. 이게 2012년도 수술 전에 무릎 상태 찍은 걸 작년에 제가 의사한테 한번 달라고 해서 가져온 상태인데 여기 무릎을 이렇게 굽혀서 찍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찍어요. 그러면 이 뼈가 관절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리고 이 상태가 연골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사진은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나왔고 좀 검게 비어 있죠. 그리고 나서 네. 7월 작년 7월에 그날 가서 찍은 사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움직이는 요 뼈, 요 관절뼈도 안착이 돼 있죠. 다시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좀 뭔가 불안해졌어요. 뭔가 잡아주지 못해서. 근데 요거는 불안정하지 않고 딱 잡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왔냐고 이건 이제 사진 찍고 그 결과지를 가져갔더니 다 좋아졌는데 안 와도 되겠다. 이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떤 좋은 식품을 권해준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PM을 21년도 3월에 먹고 한 달이 되니까 너무 편하게 걷게 되더라고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게 21년 5월 5일날 찍은 겁니다. 제가 3월 21일부터 먹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반신반의해서 먹었고 적극적으로 우리 임덕철 부모님이 세미나 오면서 제가 듣고 먹은 게 4월 달부터 먹었어요. 4월 7일부터 적극적으로. 그래서 5월 5일날 됐는데 너무 나가서 걷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자제를 시켰어요. 벌써 걸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렇게 걸어지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달더러 뛰어라 그만해라 이러면서 찍었고요. 여기 이제 5월 5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걷자. 우리 수원에 광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넓은 거기를 걷재요. 거기를 한번 걸으면 4,000보 정도 되거든요. 언감생신 제가 1,000보도 못 걸어 500보? 500보는 걸을까요? 그랬는데 4,000보를 저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걸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요게 4,000보 이거 전체 그 호수 한 바퀴를 돌면서 스타트 한 거예요. 나보고 사진을 찍을 테니 피트라인 물병을 들어라. 그래서 찍은 겁니다. 이거는 일부러 찍은 거예요. 아까 5월 5일날은 신발을 찍은 거. 옷은 비슷한 상황 같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걷고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한 달이면 됩니다. 걸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아니라. 그러면 제품 섭취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품 섭취는요. 일반 건강한 사람은 정량인 거는 누구나 아세요. 근데 그거 말고 아팠을 때 어떻게 하냐고 이랬을 때 말이죠. 질환자, 저같이 제 무릎이든 어떤 질환이든 1일 3 내지 5배수를 섭취하시고 1회 5스푼 1일 2, 3회 그리고 약 3주 동안은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전 너무 감사해요. 무릎의 통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홍동 작가님이 설명을 했는데 난 통증 없었는데 이거 써야 되나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그 호전 반응 증상들이 다 틀리니까 이렇게 썼고요. 저는 호전 반응을 제일 심하게 알았던 건 입입니다. 이게 다 헐고요. 혀 다 헐고 어느 날 우리 언니한테 이제 이 보고를 하냐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붉혀서거든요. 여기서 피가요. 말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요. 솟구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얼른 끊고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멎이더라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홍동 작가님께 전화를 했어요. 제가요 이러이러 했는데요 피가 막 솟구쳐요. 이거 왜 그래요? PM이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유 축하드립니다. 간에서 열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 간 안 좋아요. 그랬더니 아 열이 나가는 거래.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또 좋아지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신뢰라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이게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러고 나서 그런 이제 호전 반응들 있었지 무릎의 통증은 저는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신나게 이제 잘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약 4주차부터 통증 사라지며 일반 생활 가능하고 걷기 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한 운동은 자제해야 될 게 그러면 아까 부산에서도 임 차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무릎 하나도 안 아파요? 물어보시더라고. 하나도 안 아프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나이 들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아니 20대처럼 몸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운동을 하거나 그래도 아니잖아요. 이 병을 얻었다는 거는 관리예요. 근데 그 관리가 얼마나 최적 상태로 가느냐 그거거든요. 제가 아까 정선 사장님이 아침에 핏백 운동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그래요 해요 그렇게 했어요. 아까 근데 무릎이 아프더라고. 제가 운동을 안 해 요즘 계속 안 하다가 이 핏백 이 스쿼트를 시켰잖아. 그랬더니 어유 스쿼트 잘하네. 거기면 잘한다니까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조금 뻐근해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에 대해서 조금 자제는 생겨요. 걷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부리는 이런 자세가 전혀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한참 있다든가 이제 뭐 뛴다든가 많은 그런 거는 컨디션 따라 해야 돼요. 그러나 보행이나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7kg가 빠진 상태예요. 그렇게 PM만 먹고 그냥 다이어트 안 해도 그전에는 좀 많이 뚱뚱했습니다. 그리고 온찜질과 반신욕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이 배를. 제가 이번 여름에 느낀 게 이제 제가 이제 2년 넘게 먹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이제 느낀 거는 10시간의 에어컨 상태에서 있은 적이 있어요. 여름에. 그래서 춥지는 않은데 손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나 손 차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어요. 배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기 하는데 그래서 배는 뜨겁네. 이 장기가요 제 열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배가 아무리 추운 어딜 가도 배는 뜨끈뜨끈합니다. 손은 차가워도 외부에 나온 손은 차가워도 그런 체온 변화가 있는 걸 확실히 느꼈고요. 온찜질과 반신욕 마사지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마사지 도움되고 이제 더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거고 반신욕 좋습니다. 그리고 치유 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게니피는 근육을 유연하게 하고 뷰티 콜라겐은 결합 조직의 세포박 공간을 채우는 조직 형성 단백질입니다. 콜라겐 그리고 우리 너무 많이 세뇌된 게 있어요. 얼굴 이뻐지는 거. 이거는 정말 좋은 콜라겐은 조직 형성 단백질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콜라겐이 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양자기를 측정을 해보면 콜라겐에 대해서 쭉 설명한 종합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콜라겐을 먹으려냐면 소의 힘줄 그렇게 써 있어요. 양자기에. 양자기가 PM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의 힘줄에서 추출한 이 콜라겐을 우리는 섭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 분자 구조가 그게 맞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은 설명 들으셨죠? 우리 밴드에 RFG 공식 밴드에 여기에 관한 이 영상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갤링픽과 뷰티를 섞어서 드셨을 때 연골이 생성되는데 시너지 업입니다. 그래서 꼭 갤링픽, 뷰티 콜라겐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맛도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저녁 때 이렇게 먹습니다. 갤링픽, 뷰티, 리스토 같이 그렇게 섞어서 먹고요. 파워 칵테일 2포에 제너레이션 한 번 섞어서 아침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거 오타인 것 같아요. 2포입니다. 이제 청열 뮤노겐과
허브차, 허브 슬림바. 이렇게 갤릭빛은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몸이 유연하게. 제가요 후쌤 그 핏백을 초기에 했어요. 초기에 핏백 처음 할 때 일기예요. 제가 그냥 한 거예요. 좀 너무 신나서 걸을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이 뻣뻣한 몸이 너무 잘 움직여져서 와, 이 진짜 PM 그 효능이 이렇게 좋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갤릭핏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제가 준비한 컷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제가 요즘에 고객 상담을 하다가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이분들이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캐나다에 건강식품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드시고서는 이제 좋은 것도 드시면서 그럭저럭 지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라파라는 치료법이 있대요. 그게 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킬레이션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집게발. 그래서 뭔 집게발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그거를 해고 좋아졌대요. 남편은 아주 좋아졌고 본인은 조금 좋아졌대.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하니 이걸 추가로 먹어볼까 해서 갔을 때 킬레이션을 찾아보니까 그 집게발이라는 게 뭐냐면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빼내는 거예요. 주사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사액이 무슨 성분이길래 뭘 빼내? 그랬더니 아미노산의 일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묘노겐 우리 제품으로 보면 아르기닌이잖아요. 우리. 네. 묘노겐은 알기닌입니다. 예, 그게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 아르기닌 성분이 있겠다. 그럼 이거 어디서 개발했어? 그리고 쭉 찾아봤더니 역시나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1930년도에 어떤 사람이 하수관 수도관인가 그거를 보다가 거기에 있는 찌꺼기들 막힌 거를 궁금해서 무슨 성분일까? 이 막힌 성분이 굳은 성분이 그래서 보니까 칼슘 등등 무기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굳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고 그러면 인체도 그런 게 쌓이면 굳으면 하고 의문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걸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 주사액이 아미노산의 일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건 뮤노겐이구나. 또 같은 통일된 건 역시나 독일이에요. 1930년도에 그거를 개발했어요. 그게 한국에서 라파 치료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해다가 중단한 이유를 저한테 말해서 이렇게 세다. 근데 왜 하다가 안 해서 해보지 좋다는데 그랬더니 그 대표가 죽었대. 한국에 있는 그 대표 벼랑간에 심장이 멎어서. 그래서 저 수근수근하면서 왜 죽었지? 우리는 이만큼 좋아졌는데 왜 죽었지? 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자료를 계속 더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맨 끝단에 그 자료 제가 찾은 자료의 끝단에 빼냈으면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양소를 넣어주라고 있어. 영양소를 못 넣어줬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분한테 이거예요. 저희 제품은 빼주고 넣어줍니다. 그게 완벽해요. 그러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1930년대 개발했어. 넣어줄 영양소에 대해서 또 추가로 연구했겠죠. 그 연구 결과가 혹시 PM이 아닌가 저 혼자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퍼즐이 그렇게 혼자 맞춰져봤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PM이 이러이러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지금 드시고 계시거든요. 컨디션 되게 좋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 근본적인 거 이제 어떤 약으로 대처해서 그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빼내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발달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신뢰가 갔고 제가 2년 동안 신뢰를 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더 신뢰가 가고 더 자부심이 생겼고 또 그분한테도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라파 치료에 대해서 그분은 그 대표가 죽어서 불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잘 이 효과를 보시면서 드시고 계시지만 무릎이든 어떤 거든
그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가서 나한테 맞게끔 먹기만 하면 정말 우리 편하게 정말 수월하게 그렇게 건강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